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생태계 평형 두 번째 시간인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생태계 평형. 자, 어떤 것들이 있나 책에 보면은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가 어떤 상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안정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류 그리고 생물의 개체수 그리고요 물질의 양 그리고 에너지 흐름 얘네들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의 종류, 생물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이런 네 가지가 안정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생태계 평형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가?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은요. 누구에 의해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가 됩니다. 생산자, 소비자 얘네들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요. 당연히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우리 앞 시간에서 했던 거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된 생태계다라는 거. 그래서 먹이 그물이 어떨수록 복잡할수록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한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는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생태계 평형 어떻게 되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어떤 거 적다 라는 거 하고요. 종 다양성이 많다, 높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풀이 있고요. 생산자예요. 풀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 1차 소비자는 메뚜기 하나만 딸랑 있네요. 그리고 2차 소비자는 개구리 3차 소비자는 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풀이 메뚜기, 개구리, 뱀 요 순서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메뚜기를 멸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를 잡아먹고 사는 개구리도 멸종이 될 거고요.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도 멸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도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자, 풀이 이렇게 있어요. 생산자인 풀이 있고요. 풀을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들이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리고 들쥐도 있고, 메뚜기도 있네요. 자, 우리는 옆에서는 메뚜기 하나만 있었는데 사슴, 토끼, 들쥐도 생겼다. 자, 그 다음에 개구리. 여기서 개구리 있었으니까 여기도 개구리 적어줘야 되겠죠? 개구리 있고요. 그리고 뭐 뱀도 하나 적어줄까? 이쯤에 있네요, 뱀이. 뱀이 이 정도 있습니다. 자, 개구리에서 올빼미도 요 정도 있고요. 올빼미도 있고. 뭐 독수리, 매도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도 있네. 호랑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할게요. 풀을 먹고 사는 것들, 사슴도 풀 뜯어 먹고 살고요. 토끼도 풀 뜯어 먹고 살고요. 들쥐도 풀 뜯어 먹고 살고요. 메뚜기도 풀 뜯어 먹고 살아요. 그러면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고 살아요. 됐죠? 자, 개구리는 올빼미한테도 잡아먹히고요. 뱀한테도 잡아먹히고요. 매한테도 잡아먹혀요. 들쥐는 뱀한테 잡아먹혀요. 매한테도 잡아먹히고 올빼미한테도 잡아먹혀요. 토끼는요, 뱀한테도 잡아먹히고요. 호랑이한테도 잡아먹히고요. 올빼미한테도 잡아먹히고요. 매한테도 잡아먹혀요. 당연히. 사슴은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멸종시킨 메뚜기 똑같이 멸종을 시킬 겁니다. 메뚜기를 이렇게 멸종을 시켰어요. 메뚜기를 멸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멸종이 되겠네. 얘는 개구리가 멸종이 될 거야. 개구리는 메뚜기 먹으니까 개구리가 멸종이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올빼미랑 매랑 뱀이랑 얘네들은 멸종되지 않는다. 나머지 생태계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먹이 구물이 복잡하면 생태계 유지 안정적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나와 있어요.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자,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됩니다. 자연적으로 유지되는데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일단 볼게요. 우리 앞에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봤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그래서 간단하게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 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대. 1차 소비자가 원래는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차 소비자 부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1차 소비자 부분이 많아졌대. 자, 1차 소비자 부분이 많아졌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천적이 증가한 거야. 그지?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천적이 증가해. 그리고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증가한 거다? 먹이가 증가한 거지. 나를 먹는 포식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천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해요. 그리고 2차 소비자 입장에서 먹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지? 증가함에 따라서 얘도 같이 증가하고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렇지? 얘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얘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얘 볼 거야. 생산자는요. 감소했잖아. 그랬더니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가 감소했으니까 뭐가 감소한 거야? 먹이가 감소한 거죠. 먹이가 감소했으니까 얘 개체수가 감소할 겁니다.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할 거야. 자, 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피라미드 형태에서 지금 노란색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증가해서 원래 피라미드와 좀 다르게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감소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위에 거 2차 소비자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얘가 감소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봤더니 어떻게 돼? 피식자가 감소한 거잖아. 그치? 포식자죠. 피식자가 아니라 포식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개체수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얘가 이렇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 거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까지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은요 알아서
스스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보면은요, 멸치로 알아보는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 멸치로 알아보는 해양 생태계 보도록 할게요.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 5에서 10분 정도 불려요. 말려놨기 때문에 위 속에 들어있는 어떤 멸치가 섭취한 음식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걔네들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린단 말이에요. 불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위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그 물질들을 확인을 했더니 플랑크톤을 주로 먹더라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치로 알아보는 해양 생태계 뭘 먹었다? 식물 플랑크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자, 얘가 멸치가 먹겠죠. 그래서 멸치가 얘네들을 먹을 거예요. 멸치를 여기다 적어놨네. 멸치가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도 있고요. 정갱이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랑어, 가다랑어도 있고요. 다랑어. 참치도 있고요. 참치가 다랑어죠. 참치도 있고요. 그리고 번고래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얘네들 봤더니 어떻게 된다? 일단 멸치는요. 식물 플랑크톤도 먹고 동물 플랑크톤도 먹더라. 뭐 이런 것들이지. 당연히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을 거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식물 플랑크톤도 먹고 동물 플랑크톤도 먹더라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멸치도 먹어요. 정갱이도 멸치를 먹어요. 참치도 멸치를 먹어요. 가다랑어도 멸치를 먹어요. 자, 가다랑어는 고등어를 먹어요. 참치도 고등어를 먹어요. 참치는 정갱이도 먹어요. 됐죠? 번고래는 참치를 먹고 가다랑어도 먹어요. 참치는 가다랑어도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양 생태계도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멸치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을 때는 1차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동물 플랑크톤을 먹을 때는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딱 어떤 생물이 1차 소비자다, 2차 소비자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1차 소비자일 수도 있고 2차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에 대한 것들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지워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생태계 유지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요. 사슴이랑 초원이랑 늑대랑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사슴이랑 초원이랑 늑대랑 개체수들이 있어요. 자, 초원이 생산자가 될 거고요. 사슴이 1차 소비자가 될 거고요. 늑대가 2차 소비자가 될 거예요.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해. 어떤 게 하냐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늑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늑대를 잡아. 그죠? 늑대 사냥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그냥 두면은 자연적으로 정상화 될 건데 늑대를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죠?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산자 초원이랑 사슴이랑 늑대가 이런 형태의 정상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날 거야, 개체수가. 근데 늑대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슴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원인 때문에 사람이 뭐 한다? 늑대를 사냥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수를 감소를 시키겠죠. 됐죠? 늑대의 개체수를 감소를 시켰더니 사슴 입장에서는 천적, 포식자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치?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초원, 생산자는 어떻게 돼? 1차 소비자, 초원, 풀을 뜯어먹는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물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사슴 입장에서는 뭐가 줄어든 거야? 먹이가 감소한 거잖아. 맞아요?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체수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연 상태로 두었을 때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간섭을 했을 때 사슴의 개체수가 그 이전의 개체수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여해서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예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 단순할 때, 종다양성이 단순할 때, 복잡할 때의 생태계 평형, 먹이 구물이 복잡할수록 안정적이다라는 거 하나 봤고요.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면은 알아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저절로 유지되더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멸치를 가지고 해양 생태계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랑 늑대랑 초원 사이에서의 생태계 평형 유지 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관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